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일임하겠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인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 얘기했던 사실상의 직무배제 이런 게 말이 안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번에 이 대법관 임명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그 뒤에도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했고요. 국정원 1차장 후임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콕 찍어가지고 그 면직안 제거해줬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에 안 나올 수 있게 그 사직서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대통령은 이미 뒤에서 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도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고 좀 무서운 말이지만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고요.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직무배제라든지 뭐 질서 있는 조기퇴진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지금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내일 있을 탄핵 소추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큰 변수는 권성동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이고요. 내일 오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형식과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모습이 지난 1차 투표 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그리고 지금 소신을 갖고 투표장에 임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의원들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2배가 넘는 격차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의원들 대다수는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된다라는 데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인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어떤 소신파 의원들 또는 뭐 이탈하는 의원들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과연 매직 넘버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것은 아무리 친윤계가 내부에서 득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민심을 이길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하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당론을 바꾸는 데 있어서 미온적이고 또는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탄핵 찬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어깃장을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통령과 야합해서 내란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을 택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감싸기를 멈추고 이제는 좀 민심에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더 이상 국민들께서는 아마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1차 탄핵안 표결이 아예 폐기됐을 때에도 국민들은 굉장히 크게 실망하셨거든요.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해서 헌법기관을 침탈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국회의원들만큼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질서 있게 탄핵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급선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최종심에서도 원심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이 곧장 박탈이 됐고 그러면서 내일 있을 투표에 의결 정족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직박탈에 따른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제 오늘 오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만약 조국 대표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 자리를 누가 이제 잊지 못하고 그대로 표결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되면 가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9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표가 더 필요해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국회와 선관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좀 전에 그래서 선관위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조국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거론을 통보해 왔다. 그래서 원래 그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보면 추천수에 13번 백선희 교수가 있는데 이제 백선희 교수를 조국 대표의 의원직 그 승계자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거론이 생길 때는 그 거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그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원래도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빠르면 된다고 했지만 굉장히 지금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됐고 이렇게 되면 토요일 표결에는 이제 조국혁신당도 기존에 이제 인원 그대로 그 법약권 192명이 그대로 투표를 할 수 있고 여전히 이제 필요한 이탈표는 8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제
조 대표 의원직이 상실됐고 그리고 앞으로 피선거권도 박탈이 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에는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됐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포스트 조국 체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판단은 존중한다라는 것은 둘째 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조국 대표가 어떤 굉장히 큰 구심력을 갖고 존재했던 당이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이제 형을 집행하게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빈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채울 거냐, 이것을 뭐 어떤 다른 야당 세력들과 굉장히 좀 강하게 규합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체제, 독자적인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조국 대표의 부재가 크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지금 어떤 탄핵 정국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부재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좀 얘기해왔던 당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총선에서 좀 많은 이 득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3년이 너무 길다라는 그 구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검찰 정권을 조기 종식하겠다라는 강한 선명성을 내비쳐 왔던 만큼 지금의 탄핵 정국에서 조국이라는 이 사람의 부재가 가져올 파장보다 오히려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좀 강하게 어떤 정치적 에너지를 모으는 방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